자, 제가 살면서 저도 이제 좀 살았죠. 살 만큼. 살면서 요즘만큼 물가가 급격하게 뛰는 것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70년대 때 그 오일 쇼크로 세계적으로 물가 인상이 될 때 빼고는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서울에서 칼국수 한 그릇을 먹으려면 8,000원 든다라는 조사가 나왔어요. 자, 밀 수출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밀 가격이 급등해서 그렇고 채바라기 기름도 올라서 전 부치는 가격도 올랐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칼국수 평균 가격이 1년 전보다 8.8% 653원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에 7,000원으로 오른 뒤에 2년 5개월 만에 지금 8,000원대가 됐고, 짜장면도 지금 올랐고 냉면도 오르고 다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급속하게 물가 인상이 한국에도 지속되고, 미국의 지금 물가 인상 인플레이션이 8.5%가 3월 달에 나오니까 미국이 급히 지금 이자를 올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 한국은행이 총재가 교책인데 총재 공석 상황에서 물가부터 잡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금리를 석 달 만에 또 올렸습니다, 어제. 그래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0.25 올려서 1.5로 했어요. 1월 달에 올린 뒤에 3개월 만에 또 0.25를 올렸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미국의 절반 수준인 4%대의 물가 인상률이 인플레가 지속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이 금융통화위원 6명이 만장일치로 금리 상승을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5월 코로나 충격으로 0.5%이던 금리가 작년 8월, 11월, 올해 1월, 이번까지 4번에 걸쳐서 1%가 올라서 0.25씩 4번 오르면 1%잖아요. 그래서 0.5에서 1%가 올라서 1.5%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당분간 지금 이 수입 물가 상승률이 계속 급등하고 있어요. 3월 수입 물가 상승률이 35.5%. 자, 그래서 이게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서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들 이 소비재 가격이 급속도로 올라가는, 그래서 한국 경제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게 삼저 상태에 놓여야 경제가 편안한데, 물가도 높고 금리도 높고 환율도 높은 이런 상황이 되면 결국 이 인플레이션이 경제 회복에 발목을 잡는다고 신문들은 이야기하지만 경제 추락의 붕괴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표시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예측한 물가 인상률이 다 틀렸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이제 금리를 안 올릴 수 없고, 올리게 되면 결국은 이자가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앞으로 뒤로 꽉 다 막혀서 움직이기만 하면 완전 이 배량 끝으로 추락할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엔 지금 갱류, 휘발유, 그리고 또 밀, 그리고 식용유 이런 것들부터 그 다음에 기초적인 수입 원자재 가격들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자, 미 연준이요, 지난달 금리를 이제 올리면서 긴축 정책으로 갔는데, 자, 그 연준의 움직임이 지금 반영되고 우크라이나발 지금 물가 인상이 한국에도 때리면서 올리게 됐다, 이래 봐야 되죠. 그래서 8.5%의 인플레이에서 미국이 6번의 금리 인상을 더 한다. 그리고 2번은 빅스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6번을 올린다면 0.25씩 6번을 올리면 몇 번입니까? 1.5를 더 올리고요. 그 중에 2번은 0.25가 아니라 0.5씩 올린다면 미국이 지금 총 2%의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예고를 한 것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5월 달에 한꺼번에 0.5를 올리는 빅스텝을 할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연준 안에 이렇게 금리 인상이나 통화 긴축에 반대하는 온건파조차도 금리를
2.25에서 2.5까지 끌어올려야 된다. 지금보다 그러니까 한 2%는 더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남은 6차례 금융통화위원회 같은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매번 금리를 올리고 두 번은 빅스텝이라고 0.5단위로 올리는, 그래서 이 22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빅스텝이 또 한 해 두 번 올린 것은 94년 이후에 한 번도 없었던 빅스텝이 지금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맞추어서 한국도 올려야지, 미국의 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져 버리고 한국이 미국보다 이자가 낮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돈이 이자 높은 미국으로 다 나가버릴 거 아니에요? 국내 자본까지 나갈 거예요. 외국 자본이 돌아가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돈들이 전부 미국 채권 시장으로 빠질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채권 금리가 결국 미국 기준금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급격한 금리 인상은 자본의 유출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경기 둔화가 더 심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 가계나 기업의 이자 부담이 극심해지고, 그래서 이것이 경제를 때릴 거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고, 아까 서울대 안동인 교수, 저도 잘 아는 양반인데, 자, 이분이 지금 물가 잡으려 금리 올리다가 가계부채가 터질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확한 지적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자, 지금 이 보면 8개월 새에 한국이 13조가 가계 대출이자 부담액이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어째서 그러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로 인상하게 되며 하고 올해 안에 한 두세 번 더 올려야 된다 하니 이미 기준금리보다 월등하게 높은 대출금리,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지금 6% 중반대 6.5% 안팎인데 이게 7%가 넘어서 8%로 육박해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가 이 정도 되게 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지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가계에서, 일반 가계에서 돈을 빌린 사람 76.5%가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로 빌렸습니다. 그래서 이자 부담액이요, 얼마나 늘어나는가 이렇게 보니까, 자, 95만원 대출이자가 주택담보대출로 4억 2천만원 빌린 사람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9개월 새 1%가 올라서 이자가 올라간 정도가 월 95만원에서 137만원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맞벌이 직장인인 이 박모 씨 이야기인데요. 종로에 10억 아파트를 사면서 주택담보대출로 4억 2천만 원을 빌렸고 부족한 자금은 신용대출과 부모에게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집값이 계속 오르면 이 사람은 지금 이 이자만 해도 한 달에 137만 원, 거기에다가 또 다른 돈들 빌린 거 이자까지 합치고 원금 갚고 이러다가는 이 사람 죽는 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연끌족의 이자 상환 부담이요 8개월 사이에 13조가 늘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자 부담액이 1인당 약 65만 원이 늘었고 앞으로 이게 점점 빠른 속도로 늘어갈 건데 과연 이걸 갖다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코로나 불황 자영업자들도 돈을 갚기는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사람들도 지금 감당이 불가하는 상태가 지금 초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말 기준금리가 현재 0.5에서 2.5가 되면서 한국의 금리가 굉장히 올라갈 거다. 지금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3.9에서 6.45,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3.4에서 5.3, 그리고 신용대출은 3.16에서 5.18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조만간에 7%대로 곧 이렇게 가게 되고, 자, 그러면서 지금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서 연끌 B2가 심각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문제는
미국이 2.5를 가게 되면 장국이 1% 이상은 올려야 될 건데 지금 7%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제 연말 되면 8%에 육박할 거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물가 상승도 지금 심각해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데 근데 경제 상황이 좋아지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전 세계가 안 좋아지고 있죠. 요즘 이런 것이 이제 스리랑카나 이 파키스탄 상당히 큰 나라, 이 남미에서는 페루가 터지고 있어요. 자, 이 세 나라만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런 류의 나라들 대다수가 지금 이 물가 인상에 그리고 외환 부족에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러면서 낮은 고리부터 터지기 시작하고 역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은 돈줄을 재고 있는데 중국은 지불 준비율이나 금리 인하를 계속하고 있어요. 중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다 보니까 경제 살리기 한다고 이러고 있고 그래서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과 중국 국채 10년물의 금리가 역전되는 상황이 벌어지자 지금 중국은 외국인 자금 대거 이탈을 굉장히 우려하고 겁을 먹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소비 침체가 너무 장기적으로 되고 있다 해서 계속 금융 완화 통화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 가격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가치가 이 환율이 올라가면서 수입 물가가 이제 일본의 물가란을 더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좌우간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이것이요. 한국 경제를 아마 박살내게 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윤희 나름 총리 또 그리고 부총리 추경호 그리고 또 비서실장 김대기 등 경제 전문가들을 내세우고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이 정상적 경제일 때 꼼꼼하게 숫자를 잘 챙기는 사람이지 비상한 상황이 왔을 때 상정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 이것이 지금 의문인 겁니다. 자, 우리가 비상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그거를 막고 오더라도 피해를 최소화시키겠다는 것과 금융위기 같은 그런 상황은 한국 경제의 규모에서는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큰 소리 치는 상황에서 맞는 거 그건 다르죠.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한국만한 경제 덩치를 가진 나라 중에서 한국만큼 심한 가계 자영업자 부채, 중소기업 등의 부채가 있는 나라가 있는지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부채의 진로 거의 최악인 나라 아닙니까?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스파차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